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힐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양대 증시가 기분 좋은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증시 자체를 강하게 견인시켜줄 만한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라서 에너지는 다소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런 내용들 이 한 시간 동안 풀어가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2,500선을 다시 올라가 주면서 또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장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네. 미국 금리가 또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또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에서 바라보실 때는 2,502.37포인트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격대를 안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502.37포인트 위로 오늘 올라갔으면 지금부터 최소 5거래일 정도는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결국엔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혹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조정을 깊게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또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오늘도 어떤 종목들 들고 와주셨을지 15분 동안 최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TS 트릴리온입니다. 903원에 매수를 하셨고 3%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하한가 맞았습니다. 손절가랑 하한가랑 비슷해서 손절 안 했는데 대응 방법 좀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오늘 TS 트릴리온 84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긴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샴푸예요, 샴푸. 탈모 샴푸입니다, 탈모 샴푸. 탈모 샴푸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매출이 일어났었고 그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환경이 좀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동전주로 내려갔을 때에는 회생 불가능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 제품군들의 판매로 인해서 매출액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2020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반대로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많아지면서 회사가 조금 위험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2022년에는 그 폭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조금 줄여놓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비중을 3%만 실어서 903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하한가를 갔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박스 칠은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이 결국엔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저점에서 상한가를 갈 때는 캔들의 모양이 작죠.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만들어지는 하한가의 캔들은 그만큼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가격 구간이지만 지금부터 지지가 되는 그 자리를 찾는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반등을 기대해보고 최소한 1,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손절하시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S트릴리온을 오늘 좀 보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내려갔지? 탈모가 거짓말인가? 탈모 약품에 대한 것들을 뭐 잘못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뉴스가 없습니다. 네, 이슈가 없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내용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에도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시겠지만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가 내려가다가 지지가 된다면 그 지지되는 가격에서부터 일정 가격 구간을 유지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지지되는 가격 구간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중봉님께서 보내주신 평화산업입니다. 1,8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좀 됩니다. 30% 가지고 계시네요. 평화산업이 오늘은 1,279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평화산업은 지금 바라볼 때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수소차나 아니면은 자동차들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 매수가가 이렇게 높으시다라는 건 평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함과 동시에 차트상에서 1,840원이 어느 위치인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과거 시점부터 상장된 이후 지금까지입니다. 4,322거래일째인데 과거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었던 그 가격 구간이 바로 1,850원 단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같이 한번 보시면 2020년에 적자였던 기업이 2021년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도 흑자를 유지를 했는데 시가총액도 1,000억 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충분히 1,85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에요. 지금은 1,2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지점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죠.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보율은 2020년과 21년에는 측정이 안 됐었는데 2022년에 측정은 됐죠. 그 말인즉 매출이 나오고는 있다. 그렇다면 차트상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1,100원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1,100원의 선을 긋고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100원의 선을 그었을 때 과거 시점에서도 조금 더 이탈하긴 하지만 그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가 된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도 1,1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나 1,100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유지가 되다가 3개월에서 한 4, 5개월 정도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면서 1,8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가 되겠죠. 무엇이냐? 본전에 왔을 때 20%의 비중은 매도하시고 10%의 비중으로만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2,0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가기 위해선 이번에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850원 단까지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20%의 비중을 매도하는 것은 1,900원을 하프 라운드 피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875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한 이후에 평화산업이 그렇다면 내년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매출이 나온 이후에 그때 가서 주가가 1,200원대까지 내려와 있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단 조건이 붙겠죠. 부채 비율은 지금보다 줄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매출액은 증가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은 증가돼야 할 텐데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야 그만큼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매출액이 지금 잘 보시면 2021년에는 4,200억대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5,200억대인데 영업이익의 수준은 거의 비슷해. 오히려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억 원가량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가는 돈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바라봤을 땐 결국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기업 분석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나올 텐데 분기별로 흑자를 전환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흑자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가가 됐느냐 그리고 판매에 대한 호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하셨을 때 1,200원대면 매우 메리트가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엔 주가가 올라간다면 1,850원을 넘어갔을 때는 물량을 웬만하면 전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평화산업 1,8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때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덜어내는 방법을 또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BCNC입니다. 2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라고 왔어요. BCNC 오늘 종가는 21,000원에 마무리가 돼줬습니다. 전 고점이 올해 5월에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BCNC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합성 쿼츠 관련된 종목인데 QD9 플러스였나요? 그 이제 합성 쿼츠를 만드는 것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상승 파동이 나왔죠. 상승 파동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파동은 2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과거 시점에 저항선 2개를 먼저 그어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된 지 아직 600거래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이상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 결국 상장 첫날의 고점을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선을 잡아봤을 때 아래쪽에 역사적 신저점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어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네. 역사적 신저점까지 이렇게 잡아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로 바라본다면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봤을 때 하단 가격 구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23,900원을 갭을 띄우면서 넘어갔었던 과거 이력 올해 5월 24일 날 24,450원까지 주가를 올려놓긴 했으나 주가가 그 이상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 가격이 결국엔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3,9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4,000원 하프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 또한 화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22,000원에 잡으셨으면 이 종목은 23,900원에서 23,500원 사이에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비중을 25%에서 15%만 정리를 하시고 10%의 물량을 더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의 호황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에 나왔었던 매출액이 내년으로 엎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도체의 실적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에요. 그로 네. 인해서 BCNC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두 가지입니다. 15%의 물량을 정리하고 10%만 들고 계시거나 혹은 모든 물량을 정리하시고 지지가 되는 가격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19,000원대인데 자 왠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을 하나 더 긋고 설명을 드려보죠. 19,000원, 19,200원 정도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동그라미를 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두 번째,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죠. 세 번째,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지만 이탈되고 나서 또 한 번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입니다. 그 말인즉 19,2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200원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물량을 정리하신 이후에 주가가 내려올 때 19,200원에서부터 아래로 비중을 늘려나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느냐? 동일하게 25%의 비중을 맞추시려면 19,200원에서
10%를 먼저 담습니다. 왜? 19,200원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지지선이 또 어디가 있을까라는 걸 봤더니 17,00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19,200원 한 번, 17,000원 한 번, 그렇다면 지금 2,200원이라는 갭을 두고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건 어디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200원이 내려간 14,800원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죠. 19,200원에서 10%를 들어갔다면 17,000원에서는 5%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면 땡큐! 14,800원에서는 다시 한번 10%를 담으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평균 단가가 17,000원대에 고정이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는 비중은 25%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고점 가격은 2만 원 그 윗단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20%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내년의 BCNC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CCS입니다. 3,50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CCS 오늘 2,300원에 마무리가 돼줬는데 급등세 보였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CCS는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매수하지 마시라고 보유하신 분들 계셨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평균 단가가 1,000원 정도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확히 날짜도 기억합니다. 10월 23일이었어요. 네. 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왜? 해당 종목은 충북이었는지 충남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충북입니다. 지역 케이블 네.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꼭 과거 시점에 TBC와 같은 현상. 그런데 TBC는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승계였습니다. 자식에게 승계하기 위한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를 올리고 내렸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TBC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올라갔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TBC 같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린다는 건 결국엔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는 와중에 제가 꼭 내일은 익절하시거나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는 해당 종목은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종목 상담 코너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가 CCS라는 종목을 살펴보다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종가가 오늘 한 2,300원 단에서 좀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단가가 3,000원 단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CCS가 주가를 상승하기 이전에 뉴스가 나왔던 게 아니라 상승이 끝나고 다시 2,000원 단에서 1,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요. 1,400원대에서 200억 원 가량의 자사주 취득이 있었습니다. 네. 누구였냐? CCS라는 종목에 누가 사내이사로 들어오기로 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LK99의 연구원 그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 연구원이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들어오기로 했었던 가격이 1,400원이었었고 배임 횡령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낮춘 이후에 뉴스를 띄웠죠. 사내이사로 등용될 것이다 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CCS는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이유들이 네. 지속적으로 부각이 됐었죠. 하지만 오늘 왜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갔느냐. 심지어 거래량도 붙지 않고 하한가를 갔습니다. 꼭
과거 시점에 어떤 종목들과 같죠. 그 말인즉 무엇이냐? CCS는 초전도체에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쵸.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어떻게 주가가 풀렸는지도 저도 의문입니다만 하한가가 풀리고 나서 다시 0원대까지 올라왔었다는 네. 거예요. 오히려 플러스 때까지 올라왔었다는 게 매우 사람들이 현혹시키기는 좋았지만 결국엔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 말인즉 3,600원이 아니라 3,000원대도 올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주가가 큰 폭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CCS와 관련해서 초전도체 LK99에 대해서는 관련된 루머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기사가 발표된과 동시에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종목이었고요. 결국에는 종가를 13%대의 약세로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본전까지 오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상담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상담 나눠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화면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6번으로도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 시장 종목에서 살펴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고 네. 또 순환매 장세가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보셨는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오.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묶어서 테마 형식으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 테마로 그쵸.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 건 대봉 LS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127조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비만 치료제 또한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으로는 아직까지 훈풍이 크게 불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상승 추세로 네. 이어나가고 있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를 엮어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겪었었던 건 뭐였습니까? 의료 AI였었죠. 그 다음에 나왔었던 건 로봇,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유전자 가위 관련주, 그 다음에 나왔던 건 AI,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다시 로봇입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생각해 보는 건 이제는 순서 번호표를 뽑아놓고 테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좋으니 일단 시장에서 관심 끌 만한 뉴스가 있다면 내고 보자라는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주세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에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응하기가 참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갈 때는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주가가 확 튀어오를 수 있지만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개별적인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면 또 그렇지는 못한 거잖아요. 대응은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매수한 가격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상장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600일 정도만 보시면 돼요. 600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냐.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놨을 때 중단 아래면 장기적인 보유가 가능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약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래량이 붙고 있고 그다음에 고점 가격 구간이 아니라 저점 가격 구간이라는 건 고점까지 올라갔었다라는 네. 게 되겠죠. 그 말인즉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점 가격 구간이라는 건 우리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을 모두 다 만들고 있었다는 건 그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저점을 깨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봤을 때 하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혹은 반도체 관련주라면 내년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주들은 매수하실 수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한 종목군들로 판단하시고 진입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맛보실 수 있겠지만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봤을 때 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빠지셔야만 할 겁니다. 왜?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순환매의 장세 속에서 주가가 횡보 조정이 아니라 하락 조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높은 가격이 있으면 횡보 조정이 아니라 하락 조정일 경우에도 기준이 되는 봉의 저점을 이탈해버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최근의 주가 흐름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앞으로 목표가를 어느 정도 바라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지금 시장에서 상장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2배로 뛰어서 시작하느냐 안 뛰어서 시작하느냐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2배만 뛰는 것이 끝이었었죠. 한계치가 2배였었단 말입니다. 100%.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죠. 그쵸. 막 200% 넘게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2배의 뻥튀기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건 시장에 참여하면서부터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모두 다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된 첫날 내가 정말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진입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상장 첫날 시초가에는 도전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상장된 종목들을 보면 대략 2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맞아요. 상장된 이후에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길긴 했지만 시초가 기준으로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손실폭이 얼마나 커질지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꼭 여러분들께서 호가창을 보시고도 투자가 안 돼요. 신규 상장주들은. 차트상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때 돌파를 했지만 다시 이탈된다면 내가 진입한 봉의 저점을 이탈할 때에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시고 진입하신다면 오케이! 진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칙이 없으시다면 신규 상장주는 최소 300거래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도 한번 드려봤고요. 이런 내용들 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때마다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했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링크가 뜨면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웹툰 관련된 종목인데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정부에서 이제 웹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소식과 함께 오늘 굉장히 잘 갔어요. 근데 사실 아쉽게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그런데 웹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핑거 스토리도 오늘 참 잘 갔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MBT를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서도 이 자리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라가고 나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데 포착이 되고 나서 그 포착된 자리가 명확하게 차트 안에 보여지고 그 차트의 모양을 여러분들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냈을 때 오늘은 토르 기법, 내일은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된다라면 차트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MBT는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을 때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으니까 안 잡을 이유 없겠죠라고 진입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꼭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은 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어떤 시장에서는 캔들의 모양의 변화도 추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연도가 변할수록 우리는 보통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시클리컬 산업처럼 주식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암흑기도 있고요. 호황기도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기법이 아니더라도 모두 다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9월과 10월처럼 주식시장에 암흑기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나온다 한들 그 종목을 진입할 수 있는 정확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손실을 맛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MBT도 마찬가지로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MBT는 그 외에 모멘텀이 존재하죠.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그쵸. 이슈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600일 차트는 건너뛰고 바로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10월 말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 메가토르 기법을 포착했으면 수익을 더 크게 내실 수 있었겠지만 85%나 나왔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닥에서부터 야금야금 주가를 방어하면서 올리고자 할 때 나왔었던 토르 기법에 황금색 빛기둥의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면 그 다음날 바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45%의 수익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또 찾아내면 그뿐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토르 기법이 나왔을 때 과거 시점에 모멘텀이 존재했었느냐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오진 않았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뉴스가 이미 나왔었던 종목에서 기법이 포착되는 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하락 횡보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뉴스를 먼저 손에 쥐고 내가 주가를 올리기 전에 먼저 매집을 끝내고 뉴스를 터뜨릴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캔들의 모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 캔들의 모양들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만 50%가 넘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은 원칙적으로 하시면 익절폭만 늘릴 수 있다면 그렇죠. 5대5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예를 들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00%가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100%가 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인 만큼을 줄여내야 될 테니까 제가 8월 달에 비중을 모든 종목을 5%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00%의 수익을 냈다라고 했을 때 총 내 포트폴리오에 담기는 한 번에 전량을 매매했다라는 가정하에는 20%의 수익을 맛보신 게 되겠죠. 1,00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의 수익을 만드시는 장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9월 달, 10월 달은 어땠습니까?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포착이 되긴 했지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70%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10월 달은 토르 기법이 아예 포착이 될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시장에서 포착이 안 되면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매매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건 결국 무엇이다? 포착이 되지 않으면 네.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기법을 통해서 포착이 되지 않았을 때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오늘 매매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떤 종목이 좋을까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식시장을 도박하듯이 꼭 한 번은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들어갔다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네. 겁니다. 좀 잠자코 기다리다가 먹잇감이 눈앞에 왔을 때 물어야 되는데 먹잇감이 멀리 있는데 뛰어가서 그거 물려다 보면 결국엔 먹잇감도 놓치고 나만 배고파진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부터는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자료집 받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HTS에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 중에 웹툰 관련된 종목, MBT 종목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어가는 것도 참 여유가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한데요. 주식시장에서 쉬어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 기법이 떴을 때에는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링크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HPSP고요. 10월달에 그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참 어려웠던 장이었던 10월장에 떴었던 HPSP입니다. 이 종목 요즘에 참 잘 가고 있죠. 네. 목표가가 39,4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있었는데 오늘 고점 41,8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이 18%를 넘겨섰습니다. 네. 지금 이런 종목들 참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고 그렇죠.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도 집중도가 워낙 높잖아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상승 추세로 시작되는 시점은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10월 말부터 상승 추세로 시작이 됐는데 그중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군들이 있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식으로 뉴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그쵸.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상황들이 네. 있죠. 그런데 HPSP 같은 경우에는 수소 어닐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웨이퍼 고압 열처리 기술인데 그 기술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멘텀은 충분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도체 관련주라는 내용만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런데 오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내일도 상승을 하려면 우리가 고점 가격 구간이 있어야 그 가격을 보고 주가를 올릴 수 있을 텐데 그 가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부터는 수급으로 인해서밖에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HPSP를 보실 때 내가 만약 매매를 한다면 가장 크게 염두에 보셔야 되는 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서 조정 횡보를 받거나 네. 하락 횡보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하지만 하락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주가가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쁘게 줄어들어서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작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 가격 구간까지 바라보시고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인데 왜 전고점까지만 바라보느냐? 못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자리라는 설명을 드리는 네. 겁니다. 하지만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큰 폭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그곳에 매도하면 그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네. 더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탑5 종목들 중에 HPSP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고민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게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아직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그쵸. 되겠죠. 그러면 내일 나올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조금 하락해서 끝이 났어요. 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양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면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못해도 10만 주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 정도 되어준다면 내일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만 보시는 게 아니죠. 투신도 봐야 할 거고요. 사모펀드도 보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매수 주체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면 주가를 갭을 띄워서라도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드는 날짜가 올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일부러 갭을 띄우는 겁니다. 작은 자본으로 주가를 올리기에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의 단일가와 장초의 시초가를 형성할 때 주가를 올려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갭을 띄워놓고 갭을 띄우면서 위로 올리는 척 하면서 아래로 매도를 점차 걸어서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와준다면 그때가 하락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매도를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HPSP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조선 기자재 쪽도 참 강했고 조선 네. 섹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중에서 10월 달에 추천을 받은 종목 동성 화인텍이 목표가로 12,8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딱 목표가에 도달을 해준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오늘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게 조선 섹터가 요새 참 잘 간다 하긴 하지만 변동성이 좀 심해가지고 변동성이 좀 어떻게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혹시 네. 그 이유를 아시나요?
겨울에는 근데 항상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겨울에는 이제 좀 호황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겨울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변동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 차티스트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땐 박스권이 작죠. 작으면 작은 만큼 변동성이 작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면 바닥이 동일하다면 박스권이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왜? 진폭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선업황을 바라보는 시야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조선업과 해운업은 지금부터 호황기다라는 설명을 드렸을 때 첫 번째 설명드렸던 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수주를 받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파도가 잔잔해지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 즉 배를 운항하면서 그로 인한 매출을 만드는 시즌이 바로 겨울부터 초봄까지라는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것을 통으로 묶어서 조선업황이 현재는 시장에서 좋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주들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경신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는 하락폭도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는데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결국에는 LNG선의 수주가 증가되면서 꽤나 많은 수주 물량치가 확보가 되어 있죠. 지금으로부터 4년치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조선업 중에 다른 기업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2028년 이후로도 이미 수주가 꽉 차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격 싸게 건조시켜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조선업 관련주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1차 목표가는 오늘 도달을 했죠. 하지만 제가 메가토르 기법에서 가장 크게 유념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제 차트에 그려져 있는 선들을 받아보시고 수치화시키지 않으셨으면 그 가격을 모르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이미 오늘 도달을 했지만 바로 그 위에 우리가 2차 매도하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하지만 거기에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왜?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모멘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2달 정도만 더 유지해도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조선업 관련주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동성화인텍 매도 시점이긴 합니다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비중을 줄여나가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큰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정말 기쁘게 기다린 만큼 수익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동감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성화인텍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동시에 지지저항선이 터치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가 필요한데 앞으로 조선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오는 뉴스들도 함께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넘게 더 좋게 보신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은 11월 16일에 25,400원, 그러니까 목표가를 넘어섰죠. 그러고 나서는 두산로보틱스는 상당히 강했는데 최근에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로봇주들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좀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오늘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목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이 필요할지 그 부분도 언급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로봇 관련된 테마를 바라볼 때 말이죠.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가는 로봇 관련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가는 종목들은 되게 많죠. 그런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갔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꽤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왠지 모르게 은근히 따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됐던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파벌이 생기고 레인보우 쪽 파벌이라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외받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을 만들어 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는 언제부터 올라갔습니까? 지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그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내년에도 기대가 되는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의료 AI에서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또 어디입니까? 모든 산업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물류 관련된 회사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된 관심도가 증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로봇 관련된 성장성을 기대하시는 창업주들과 사업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로봇 관련된 사업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되는 건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로봇 관련주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오니? 그렇죠.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상승 추세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테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 실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좀 부푼 꿈을 가지고 좀 주가를 바라보는 섹터기도 하잖아요. 너무 좋죠. 네.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때 정말 길게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지수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저는 11월 중순부터 얘기했습니다. 좀 빨랐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부터는 물량을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설명을 11월 중순부터 했는데 결국엔 제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손실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언제랑 비슷하냐면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와 비슷했어요. 제가 에코프로 저는 140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콧방귀 끼면서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도 이 정도면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콧방귀 끼면서 좀 더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락을 했다가 다시 V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루트 형식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핵심 포인트, 내년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제약바이오주들, 비만치료제 관련제 혹은 다른 것들도 반도체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은 언제가 매수 적기였느냐, 10월 말에 매수하셨다면 T로보틱스 마찬가지로 10월 말에 매각도래 기법으로 진입하셨다면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결국 과거 시점에 7월 말에 포착된 토르 기법의 저항선을 넘어가면서 상승 파동을 먼저 한번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돌파하면서 4만 원을 넘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한 번 파동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때에는 마음 편하게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에 끝끝내 매도할 때 가서 생각드는 건 그겁니다. 아, 저렇게 2번 파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3차 파동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1차 파동이 나올 때 고점에서 팔고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사고 2차 파동이 고점에서 팔고 2차 파동에서 또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사고 마지막 3차 파동이 오늘 내가 같이 팔았더라면 이 수익이 얼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실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내가 매수한 가격이 잘못되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겠죠. 내려가게 되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 맞게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그릇의 크기를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그릇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점에서 잡았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
상승폭을 전부 다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라 고점에서 잡았다라면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 한 종목을 진입했을 때 1, 2%만 수익이 나도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그릇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엔 5% 내려가면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7%, 10%, 하프 15%, 그러다가 하한가 정도까지는 괜찮지. 그러다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만 원을 손실을 봤어. 이 정도 괜찮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장롱 속에 넣어놓고 안 보게 되는, 하락에 대한 그릇은 점점 커지는데 상승에 대한 그릇은 작아지면 결국엔 주식시장에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그릇은 유지하되 상승에 대한 그릇을 넓혀 나갈 수 있다면 아무리 시간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해안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T로보틱스는 매수가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언박싱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반도체 대표 3가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시총도 당연히 클 거라는 생각이 다들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기가 참 수익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이런 종목들을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도체 업황 중에 대장주다라는 건 이미 들으셨으니까 부대장 중에 하나라는 설명 말고 차트상에서 600일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 저점은 34,800원, 고점은 85,400원. 그렇다면 지금 6만 원의 가격은 중간이겠죠. 그러네요. 네. 중간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디딘 기간이 마찬가지로 언제였습니까? 10월 말이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이 지나면 2024년이 될 것이고 2024년에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고점 가격 구간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85,400원까지 안 가도 됩니다. 왜? 최근에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올해 3월, 4월에 올라갔었던 가격 구간은 8만 원까지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DB하이텍은 오늘 시점 기준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이 최소 30%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형주이다. 대형주인데 30%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구태여 삼성전자에서 10%, 12% 수익을 내기 위해서 8만 전자를 기대하지 않아도 DB하이텍을 진입할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오늘 시장에서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토르기법이 포착된 6만 500원을 기준으로 8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몇 퍼센트가 되시겠습니까? 6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7만 8천 원이면 30%죠. 그러면 거기에 다시 3%를 더하면 89,800원이 나오죠. 그 말인 즉 8만 원이면 33%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인데 6만 원이 아니라 6만 5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 정도의 수익을 맛보시고 나오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락하는 그릇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종목을 정리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1차 분할 매도 3%는 지키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목표가는 정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으로는 DB하이텍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DB 하이텍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대장 종목이지만 30%에 넘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QR코드 통해서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들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허기용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